그러니까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조사할 때 당연히 뭘 사용하시면 돼요? 판별식 사용하면 되죠. 연립해가지고. 네, 그래서 두 개를 대입해서 정의를 좀 해보죠. 하기 쉽게 생겼는데 어차피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 밑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대입하여 정리해서 나오는 식만 일단 적을게요. 그 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얻어지거든요. 자, 잘 봐요. 이 식의 모양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면 얘는 2차 방정식에서 할 수 없지.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m이 뭐라는 거야? 뺄마 a분의 b라는 거지. 이게서 의미가 뭐예요? 점근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만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냐면 y는 mx 플러스 n이 점근선 이거나 점근선이나 점근선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쌍곡선도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접선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식만 봐도. 그러니까 굳이 뭔가 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아닐 거니까 기울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울기가 점근선과 동일하다면 접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웬만하면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라면 접하게 되겠죠.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세 번째, 판별식이 일치하면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이차 곡선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이 0일 때 접선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관찰해 보고요. 앞서 두 개의 2차 곡선을 보셔서 하시겠지만 빨리 안 와? 앞서 두 개의 2차 곡선을 보셔서 하시겠지만 접선을 기울기를 알 때 구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한 식이다 라는 거 이제 납득하시겠죠? 접점을 구해서 풀 수도 있으나 접점을 구해서 푸는 풀이가 대부분 좀 불편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을 구하는 게 아주 편한데 문제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을 타원이 좀 그랬잖아요. 타원은 실제로 판별식을 쓰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 이제 우리 문자로 했으니까 더 복잡했겠지만 숫자로도 꽤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쌍곡선의 방정식은 타원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똑같이 복잡할 것 같잖아. 가운데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또한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연산을 안 해봤는데 결과가 타원하고 존나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 타원이랑 식의 모양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도 엄청나게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해보죠.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쌍곡선에 대입합니다. 진짜로 대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밑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기 전에 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서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분수계수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x의 제곱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2a 제곱 mnx 플러스 a 제곱 n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판별식 써볼게요. a 제곱 mn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a 제곱 n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이게 0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a 4제곱 m 제곱 n 제곱은 전개해보면 삭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2항과 2항만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를 다 전개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a제곱 b제곱을 공통요소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동의하겠니? 그래서 그 3개 항만 전개하는데 a제곱 b제곱을 공통요소로 묶고 나머지만 써볼게. 괜찮은 거 아니 친구들?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m제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n제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남는 게 확인이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 뒷부분이 0이 될 것이죠. 네. 따라서 n이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그죠? 네. 당연히 a 제곱 m 제곱이 b 제곱보다 커야겠잖아요. 맞아요? 네.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써놓을게요. 쓰나만 함수를 왜 쓰나 싶겠지만 두 번째 접선을 보시면 왜 쓰는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타원의 접선하고 비교해봐요. 졸라 똑같지? 타원은 저기 근호안이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지. 그게 마이너스 b제곱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러면 타원의 접선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쌍곡선의 접선 공식을 까먹기가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알지 않을까?
당연히. 아, 그렇구나. 근데 타원의 접선 공식은 원의 접선 공식하고 또 엄청 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접선 공식, 기울기를 할 때 원의 접선 공식을 알면 타원을 생각하기 편하고요. 타원을 알면 쌍곡선을 자동으로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쌍곡선의 형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인 접선이라는 거 애당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이 0이 빠진 거지. 그걸 빼고 증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싫다 이제. 한번 빡세게 했다 하기 싫은데. 한번 더 할게. 얘도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b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mx 플러스 n 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차이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까? 귀찮으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죠? 네.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그죠? 네. 자, 판별식을 봐서 써보죠. 이게 0이고 아까 동일하게 a 4제곱, m제곱, n제곱은 어차피 삭제될 거기 때문에 굳이 전개하지 않고 나머지 3개만 전개하면 여전히 a제곱, b제곱이 공통인수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 친구들? 그치? 그러면 a제곱, m제곱이 플러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은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되죠. 아까 그 당연한수를 왜 써놨냐면 얘는 지금 근호안에 부호만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의 공식으로 그냥 기억하지 말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절대값이 근호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쌍곡선 다 동일한 곡선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당연한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라 이 말입니다. a제곱 m제곱과 b제곱 두 개를 봤을 때 큰 거에 작은 걸 빼서 그걸 근호안에 적으면 그게 쌍곡선의 접선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공식이 좀 달라도 이걸 또 굳이 외우려고 했을 필요는 없겠네. 음수 나오면 아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부호 반대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뒤로 가보죠. 문제 1번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 2 될 것이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모든 이차곡선이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제가 말씀 이미 드렸고 우리는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되니까 얘가 무슨 종교 집단 아니잖아요. 그렇다. 아, 예 믿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앞으로 확인을 또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의 접선을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얘 모양을 생각해보면 y1이 0일 때는 기울기로 다룰 수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얘 이런 모양이야. y1이 0인 점은 이 점 꼭지점을 말하기 때문에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기울기 점선 별편꼴로 다를 수 없는 직선이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긴 할 텐데 얘를 쓸 일이 없지. 그냥 보면 알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y1이 0이 아닐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y는 m 곱하기 x-x1 더하기 y1으로 잡을 거예요. 아까하고 식을 다루는 목적이 좀 다른데 m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x1과 y1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을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은 둘 다 같은 접선을 말하니까 두 식이 같아야죠. 맞죠, 친구들? 그러면 y 절편 부분만 같다라고 보면 되니까 y1 m x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같습니다. 자, 양변 제곱해야겠죠? 싫다 진짜. y1 제곱 마이너스 2m x1 y1 더하기 m 제곱 x1 제곱은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일 거고요. 정리해 보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x1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m제곱 이렇게 문자가 많으면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 모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건 m입니다. 알겠죠? 예. 마이너스 2x1 y1 m 그리고 b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랑 뭐를 같이 쓸 수 있냐면 a 제곱분의 x1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1 제곱은 1이다.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할 건데 그냥 하면 좀 연립하기가 빡세니까 얘 모양을 잘 보세요. 얘를 가지고 근데 왜 더니? 네? 백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적당히 변형을 할 건데 x1 마이너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만들 수 있어요. 양변에 a 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x1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분의 a 제곱 y1 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예. 그리고 b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a 제곱분의 b 제곱 x1의 제곱이에요. 얘를 편의상 1식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예. 그리고 얘를 1에 대입합니다. 이 둘을. 그럼 x1 제곱 마이너스 a1 제곱 대신에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y1 제곱 곱하기 m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x1 y1 m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도 a 제곱분의 b 제곱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지금 괄호를 쳐서 강조한 이유는 내가 지금 대입하는 곳이 저기다 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곱이기 때문에 굳이 괄호 안 쳐도 되잖아요. 네, 저기에 대입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완전제곱식입니다. b분의 a y1m 마이너스 a분의 b x1의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이 a제곱 y1분의 b의 제곱 x1이 됩니다. 당연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를 얻을 때는 미분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2라고 하죠. 그리고 2를 이제 y는 m 곱하기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제곱 y1분의 b제곱 x1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죠. 자, 이걸로 이미 접선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제 공식화해야 되잖아요. 또 공식화해야 되니까 y1을 양변에 곱하고 b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1을 양변에 곱하면 이게 y1 y가 되고 b의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1 곱했으니까 여기는 a 제곱이 되고 b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x1이 됩니다. 마찬가지 얘 y1을 곱했으니까 y1이 제곱이 되고요. b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다음과 같겠죠. 여기다 뭘 추가로 활용하면 다시 a 제곱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최종적인 접선이 얘를 정의해서 얻어집니다. a 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y는 1이 되죠. 얘는 사실상 공식의 모양을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얘가 나올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실제로 얘가 나오는지를 그냥 확인만 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y1이 0이다 라고 합시다. y1이 0을 저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뭐 나와요? 감사합니다. y1이 0이잖아. 그럼 x1은 얼마야? 뿔마 a야. 뭔 말인지 알지? 네, x는 뿔마 a.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x가 뿔마 a가 나온다고. y1이 0이면 x1이 뿔마 a입니다. 그래서 접선이 x는 뿔마 a가 나오죠. 그러면 저 공식이 심지어 언제도 성립한다? y1이 0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y1이 0일 때도 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사용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 안 해보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는 다른 게 있지. 얘는 y1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일단. y1이 0이어도 기울기가 있거든. 그리고 x축의 수직인지는 어차피 접선이 아닙니다 얘는. 예, 그래서 얘랑 증명 방식이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얘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저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접선이 y는 m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이거는. 이기도 하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이기도 하죠. 실제로 증명 같은 거 할 거면 쌍곡선의 접선 공식을 둘 다 기억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문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큰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렇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두 식이 같아야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y1 마이너스 mx1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a 제곱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제곱하여 정리하면 제곱하는 과정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위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x1 y1 m 그리고 y1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a 제곱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 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사용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와 동일하게 변형을 해서 대입을 시도해 볼게요. x1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요? b의 제곱분의 a 제곱 y1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y1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분의 b의 제곱 x1 제곱과 같죠. 이제 제가 앞에 증명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그냥 좀 쉬워 보이겠지만 누가 당신한테 이걸 증명하라고 시키면 생각보다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식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b의 제곱분의 a 제곱 y1 제곱 곱하기 m 제곱 마찬가지로 어디에 대입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괄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고요. 마찬가지 완전제곱식입니다. b분의 a y1 m 마이너스 a분의 b x1 전체 완전제곱은 0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m은 a 제곱분의 b 제곱 곱하기 y1분의 x1이 됩니다. 지금 기울기 나오는 과정을 보시면 m이 a 제곱분의 b 제곱 곱하기 y1분의 x1이었죠? 맞아요? 네. 얘도 동일하게 a 제곱분의 b 제곱 곱하기 y1분의 x1이죠? 이제 미적분투 레벨의 미분을 배운 친구들은 사실 거기까지 배우지 않아도 이걸 미분을 통해서 만약에 기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냐가 사실상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미분하면 0도일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얘를 이제 대입하여 정리하면 똑같이 2라고 할게요. 2를 y는 m x-x1 더하기 y1에 대입하면 a 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y는 마이너스 1을 얻게 됩니다.
이건 정리하는 과정 굳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저 위에서 다 보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결론은 뭡니까?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를 대입한 것과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도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어두시고 나중에 미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때 읽어보시면 아, 별 얘기 아니었구나 라는 걸 납득하게 돼요. 자, 미분할 거니까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분수 개수를 없애서 다음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러면 2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y의 제곱 곱하기 dy dx 는 0이 돼. 그러니까 dy dx는 a 제곱 y 잠깐만 그러게 미안해요. 분의 b제곱 x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요?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준 아주 훌륭했어.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어. 그러면 a제곱 y1 분의 b제곱 x1이 기울기란 얘기죠. 얘가 m이란 얘기잖아요. 그만 구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후의 과정은 동일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길게 나간 이유가 지금 여기까지가 복잡한 거잖아. 실제로는 m 구하는 과정이 복잡한 거잖아. m을 저렇게 구해버리니까. 그래서 미분 이해도가 사실 높으면 x제곱 대신에 x1 x 일단 필요 없어. 그냥 미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 그럼 몰라도 돼. 금방 하거든. 그래도 할 줄 알아도 기억하고 있으면 더 빠르긴 더 빠르고 편하긴 하니까. 됐나 친구들? 됐나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 밖의 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하라고 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접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기울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일단 뭐 둘 다 알긴 아셔야 되니까 적어드릴게요. 방법 1. 접점을 모르는 상태예요. 접점을 x1, y1 이라 하면 접점을 모르는 상태니까 사실상 접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도 접점 자체가 필요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접점 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 제곱분의 x1x 더하기 b 제곱분의 y1y는 1이다. 이걸 아는 거고 여기에다가 p, q를 대입할 수 있죠. 잘 보면 A, B는 아는 숫자입니다. X1, Y1은 모르는 숫자예요. P, Q는 아는 숫자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A 제곱분의 X1P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왜? 뭘 지적해? 플러스 미안해. 마이너스죠. B의 제곱분의 y1q 이게 1이 되잖아.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x1과 y1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면 a, b, p, q는 다 아는 숫자라니까. 모르는 건 x1, y1 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랑 뭘 연립해요? a 제곱분의
x1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제곱은 1이다. 이걸 연립해요.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거 성립하겠죠. 그럼 이 식은 뭘로 보여야 됩니까? x1과 y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에 연립하는 거니까 사실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연립하여 뭘 구해요? x1, y1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을 구하여 접선을 구하면 돼요. 주원 이거 왜 두 개 나와? 모른다고? 아니 2차 곡선 밖에 점에서 2차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반드시 두 개 나온다고 내가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냥 2차 곡선 밖에 점에서 2차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개 나온다 라고 이미 예측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 빠뜨리거나 하진 않을 거야. 무조건 두 개 나올 거거든. 안 나올 데가 없을 거거든. 알겠지? 자, 다음 방법 2입니다. 어차피 접점도 몰랐잖아요. 그럼 기울기도 몰라요. 기울기도 모르는데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에 대해서 그냥 써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지금 이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m을 구하는 겁니다. m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p, q를 대입해요. 그럼 얘는 뭐 q는 m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텐데 이거 어차피 왼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실제로는 얘는 정체가 뭐냐면 제곱하여 정리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지. 제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래요. 언제 안 된다고 했어요? 접선이 X축과 수직이면 얘가 이걸 쌩까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m에 관한 1차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제가 애매하게 썼는데 주로 2차고 1차일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방정식이라고 써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쌍곡선 밖에 한 점에서 쌍곡선의 근 접선은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얘를 정리를 했는데 m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꼴랑 적고 오 맞았군 이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잘 내요. 그냥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빼먹으면 그걸로 감점을 크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하나 썼고 하나 덜 썼으니까
배점 6점이면 3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한 1점이나 2점을 얻을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2차 곡선 밖에 한 점에서 2차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두 개 존재한다 라는 사실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감점을 발생시키니까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둘 다 해볼게요. 둘 다로. 알았죠? 둘 다 해볼 만한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x1, y1 구하기 좀 편한 걸 넣어놨거든. 그래서 둘 다 해볼게.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x1 제곱 마이너스 3y1 제곱은 6이다.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죠. 곡선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x1 x 마이너스 3y1 y는 6이다. 얘가 접선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다가 0,2를 대입할 수 있죠. 하나가 0이니까 쉬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 접선에다가 0,2를 대입한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y1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x1이 뿔마 3 나옵니다. 제가 이 접점은 두 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접점이 3, 마일하고 마3, 마일인 거니까 여기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여기 대입해서 써보면 3x 마이너스 플러스다 3y는 6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y는 6 이게 나오니까 당연히 답은 약분돼서 x 더하기 y는 2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접점을 이용하는 기법인데 접점을 이용하는 기법이 지금 이렇게 좀 쉬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고? 아니 지금 곡선 밖에 지금 막 0,2 하나 0이 뭐 이래서 그런 거잖아. 또 생각해봐. 만약에 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있었어. 그러면 1차식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1차식을 대입해서 y1인데 x1인데 뭐 하나를 소거해가지고 x1에 관한 2차 방식 만들든 y1에 관한 2차 방식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접점의 좌표가 꼭 유리수한다는 보장이 있냐? 재수가 없으면 근해 공식을 써서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접선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건 존나 개빡치는 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울기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울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준우 불러봐. 예? 불러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6m제곱 마이너스 2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아, 요거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좀 슬퍼도 되니? 자, 여기다가 0,2 대입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4는 6m제곱 마이너스 2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이 뿔마 1이 나옵니다. 따라서 y는 x 이게 1이면 플러스 2 그죠? 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동일한 접선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거 확인되시죠? 이거는 접점으로 푸는 게 매우 쉬운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기로 푸는 게 더 쉽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뒷장으로 가보자. 쌍곡선 밖에 한 점 3,0에서 이 쌍곡선의 전,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가 접점을 이용해서 하여튼 접점을 이용해서는 괜찮은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는 게 존나 편한 거 알았잖아? 근데 우리가 만든 기울기 공식은 사실 이건 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은 2차 곡선이 평행이동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평행이동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차 곡선이 평행이동이 돼 있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판별식 쓰면 되죠? 올바른 결론이 아닙니다. 판별식 쓰면 존나 복잡해지는 거 확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자로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해서 가져옵니다. 그 상태에 접선을 구해요. 그럼 그 접선 답이 아니겠죠? 걔를 다시 원래 위치로 평행이동합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강민 왜? 그게 훨씬 편하겠지? 그지? 예. 그래서 얘 모양을 만들어 보죠. 2x-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 y 플러스 1의 제곱인 것 같은데 얼마 갖다 쓴 거야? 마일 갖다 쓴 거야? 그럼 여기 6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3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의 상황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은 1이 있고 a 프라임 2,1 마일 뿌리를 해야 거꾸로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에서의 접선을 구합니다. 얘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m 제곱 마이너스 2겠죠? 여기에 2,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m 제곱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제곱표 정리합시다.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3m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m은 1이거나 3이 되죠. 맞나 친구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y는 잘 봐. m이 1이거나 3이 된다는 건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마치 접선이 4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여기까지만 유효한 식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식은 뭐예요? 부동치 변형이죠.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동치 변형이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한 검증은 저 위의 모양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구해놓고 2,1 지난지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여기에서 m이 1이라고 하면 좌변이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일이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 m이 1일 때는 뿔마에서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m이 3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그죠? 둘 다 마이너스만 선택해야 되죠. 3일 때도 마이너스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둘 다 마이너스만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y는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고 y는 3 집어넣으면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걸 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꽤 복잡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군 이런 병신 같은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저도 가끔 할 때가 있고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일로 위치를 옮겨서 구한 거잖아요.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놔야 돼요. 자,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려면 얘들 어떻게 평행 이동해야 되지? 준우 x축방 얼마만큼? 1만큼. y축방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듣고 있니? 그지? 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효과가 뭐가 똑같아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효과가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효과가 뭐가 똑같아요?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x 대신에 또 x-1 넣고 y 대신에 막 y 플러스 1 넣고 하지 말고 그냥 2 끌어내리고 그제? 그 다음에 4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따라서 진짜 답은 y는 x-3하고 y는 3x-9 이렇게 됩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 하나로 통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잘 말씀드린 적 있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보다 실수할 요인이 좀 있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